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에디터블 폴리 세부 메뉴랑 그리고 간단한 도형이 아니라 실제 어떤 객체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객체를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TV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링 할 때는 그 어떤 물체를 그리시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 모양이 있지 않은 그냥 상상 속에 불확실한 물체는 일단은 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양 지금 잘 보시고요. 자, 일단 사각형 박스가 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치수 없이 일단 모델링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임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걸로 바꾸고 F4번 누르고, 자, 이런 박스 형태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하이트 값을 약간만 줄여 주시고, 이 상태에서 물론 일단 폴리로 바꿔 주셔야겠죠. 자, 일단 이 안쪽 면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선택, 여기 한 단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베벨이겠죠, 당연히. 자, 이 베벨은 앞으로 튀어나올 필요는 없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그 TV에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튀어나올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일단 여기까지 완료됐으니까 어플라이 한번 할게요. 그런 다음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야겠죠. 한 이 정도라고 보면 지금 수치로선 마이너스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물론 높이 값도 자, 여기 지우고 마이너스 2 주게 되면 잘 보듯이 어떻게 되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좁아지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드를 잠깐 끄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둥글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엣지, 세그먼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이 두 개를 선택하시고, 자, 내려서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개수는 한 개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를 살짝 이렇게 Z축으로 내려볼게요. 정확히 이런 거 할 때는 퍼스펙티브에서 할 때는 이 트랜스폼 기준모 축을 확실히 잡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이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를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럴 때 뭐였죠?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하거나 기울게 처리해주는 게 챔퍼죠. 그래서 챔퍼를 클릭해서 어마운트를 이렇게 크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단으로 나뉘죠. 그게 아니라 단계를 여러 개를 줘서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제 세부 설정은 버텍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점 같은 걸 움직이셔서 원하시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쉽게 이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 TV인지 이런 T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 자체가 TV라면, 즉 제품 디자인 쪽이라면 쓸 수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가 아니면 큰 거실에 있는 TV 정도라면 이 정도의 모델링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면은 아주 적고 하지만 형태는 다 갖춰진 그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각진 부분도 나중에 이 2장에서 여러분들이 멘탈레이 쪽 재질을 배우시면 임의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뒤쪽도 좀 처리를 해주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동일하게 베벨로 줄이셔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튀어나올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쓱 합쳐져라.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꼬이죠. 베벨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이건 모드를 바꿔도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꼬이지 않는 선까지만 이렇게 베벨링을 하시고요. 자, 오케이 하신 다음에 아이고, 이 스케일로 XZ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브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 그래서 돌출해가지고
뭐 보이진 않겠지만 이 뒷부분 쪽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받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실린더형이다. 그러면 실린더 같은 걸로 해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데 이것은 자 스탠드이기 때문에 위쪽 세그먼트는 필요가 없죠. 일단 여기서 요 정도 두께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스 옵션을 쓰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반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0도에서 180도 정도.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죠. 이거를 또 자, 폴리로 바꿔서 제가 이 전체 버텍스를 잡아서 스케일로 줄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울어진 타원을 만드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를 베벨로 튀어나올 필요는 없고 줄어들어라. 오케이. 지금처럼 깨지는 거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로 조절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브로 뒤쪽으로 맞춰주고 도주 같은 명령을 써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각진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런 부분은 뭘로 처리하면 되죠? 챔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챔퍼로 클릭. 어휴 많다. 그래서 살짝만 주시면 세그먼트 필요 없고요.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처리할 때 이 디스턴스를 주고 세그먼트를 주더라도 라운드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주시면 자 어때요? 여기는 라운드 처리가 되죠. 이 뒤쪽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 안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끝부분을 둥글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테리어 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천장에 있는 매입등 같은 건데요.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죠? 얘가 약간 둥글게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시작을 뭘로 해야 된다? 스피어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탑에서 스피어를 그리시고요. 지금은 모델링 시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치수는 빼놓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폴리곤을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크롭 옵션을 써가지고 스피어를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폴리 시간이니까 폴리를 써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 정도를 이렇게 딜리트. 그러면 이 부분만 남게 되죠. 폴리곤으로 버텍스로 전체 버텍스를 잡아서 스케일로 줄일게요. 이렇게 약간 더 R이 작아지게요. 라운드가. 자, 이 상태에서 이 테두리를 그려야겠죠. 테두리. 그러니까 보더 명령으로 클릭하면 이 보더 테두리, 엣지의 테두리, 오픈된 테두리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프론트에서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Y축으로 당기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면이 복사가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탑에서 스케일로 Shift 키를 누르고 XY로 하면 이렇게 면이 다시 복사가 됩니다. 좀 더 조절하고 자, 이 상태에서 무브로 Y축으로 복사. 그러면 어땠죠? 아까 봤던 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령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F4번을 눌러서 이 엣지를 꺼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돼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들이 각이 져 있죠. 이거는 렌더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각이 지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자, 폴리곤에 보시면 저 밑에 가면
자,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요걸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스무싱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폴리곤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각진 모델링이기 때문에, 즉 평면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스무스를 다시 재정해 주셔야 돼요. 즉 뭔 말이냐면 이 폴리곤 방식은 스무싱 그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룹이 같으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인 면이 모여 있지만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외 그룹이 다르면 이렇게 각지게 처리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한번 여기 면을 선택해 보면, 자, 폴리곤 스무싱 그룹 1번으로 나오죠. 1번 똑같죠? 그러면 얘네들끼린 다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물론 모델링이 디테일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보면 여기는 폴리곤 스무싱 그룹이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질 않죠. 여기 넘버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즉 얘네는 재정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전체 폴리곤을 선택하시고요. 오토 스무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선택해보면, 자, 여기는 2번이죠. 이 옆에 폴리곤도 2번. 그렇기 때문에 다 2번이기 때문에 얘는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쪽 면을 선택해보시면 얘는 1번입니다. 즉 2번과 1번 다르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각지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옆에 마찬가지로 1번. 그리고 이 안쪽은 다시 2번. 여기는 다시 1번. 그렇기 때문에 각지게 처리가 됩니다. 이걸 수동으로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2번을 끄고 3번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지게 처리가 됩니다. 자, 끄고 다시 2번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부드럽게 되죠. 이 효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제가 실린더를 하나 그려가지고 자, 하이트를 좀 더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세그먼트도 좀 더 주겠습니다. 좀 많이 줬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폴리로 바꿔서 버텍스를 이쯤 요 단에 있는 버텍스를 스케일로 쭉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통 이런 모양 같은 경우라면 여기가 각지게 처리가 돼야 되죠. 여기처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둥글둥글하게 처리가 돼 있죠. 이런 경우엔 왜 그러냐? 자, 선택해 보시고 롤아웃에서 그 머티리얼 스무싱으로 가보시면 얘는 몇 번이죠? 4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여기도 4번, 여기는 1번. 즉 1번과 4번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지게 되는 거고요. 이 얘네들은 전부 다 4번이기 때문에 서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지금 4번이 되는 거죠. 여기는 1번이기 때문에 각지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오토 스무스라는 명령은 뭐냐면 이 스무싱 그룹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명령인데요.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 즉 폴리곤과 폴리곤이 이루는 각도가 45도 이하면은 부드럽게 처리하고 45도 이상이 되면 각지게 처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이고. 자, 클릭. 근데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45도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를 자, 한번 이렇게 무브 명령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얘를.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여기 각이 심하죠. 자, 그럼 폴리곤에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오토 스무스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도 안 먹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오토 스무스 폴리곤 스무싱 그룹 클릭. 또 안 먹죠. 아이고. 그러면 낮춰보죠. 자, 그럼 얘를 한 30도 줘보겠습니다. 오토 스무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정렬이 되죠. 즉 아까는 45도 이하였지만 지금 30도로 규정해 줬기 때문에 이 각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자동으로 각지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2번, 얘는 1번. 여기 보시면 다시 2번, 1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다 선택하고 클리어 5를 해볼게요. 그러면 스무싱 그룹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다 각지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 스무싱 그룹이라는 명령을 쓰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제가 자, 이거 요만큼만 잡고 위에만요. 오토 스무스 누르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죠. 또는 현재 오토 스무스로 정해준 게 여기가 1번이죠. 그럼 제가 이 중간에 몇만 같이 부드럽게 될 애들을 잡아가지고 여기 모델링이 약간 틀어졌네요. 언두가 될래나? 언두가 안 되네요. 자, 여기 정점에 Z축이 65.11. 그럼 너네들도 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V. 자, 이렇게 수정이 되죠. 자, 다시. 그럼 수동으로 얘를 잡아볼게요. 스무싱 그룹. 자, 얘는 1번이다. 지금 전부 다 1번이죠. 클리어 올 하면 컨트롤 A 클리어 올 하면 다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잡아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잡아서 위에 면 빼고 얘네들은 1번 해라. 제가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죠. 1번끼리는. 여기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이렇게 각지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잡아서 제가 지금 클리어 5를 했기 때문에 그룹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2번을 줘볼게요. 클릭. 그러면 2번끼리는 부드럽게 되고 1번과 2번은 각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자, 빼고 바로 이 오토 스무스 명령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절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얘를 2번 주면 이렇게 얘네들은 같이 되겠죠. 다 잡아서 30. 그래서 이 에디터블 폴리 명령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하실 때는 마지막 단계에선 요 스무스 명령을 써가지고 한번 폴리곤을 이렇게 스무싱 그룹을 재정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조명기구, 이 천장등인데요.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 얘가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지우고 제가 또 임의에 원래 모델링 하실 때는 수치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 100에 한 5 정도 줘볼게요. 5도 맞네요. 2 이렇게. 자, 또 폴리로 변환해서 크로싱 모드로 얘와 얘를 잡아서 뭘로? 커넥트로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내려보낼게요. 그러면 아까 이 TV 밑에 부분 하듯이 이렇게 타원이 되죠. 어느 정도. 그런 다음에 자, 챔퍼로 얘를 분할하겠습니다. 어떻게? 얘를 많이 주고 이렇게 거의 등간격이 나오도록 10개를 줄게요.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살짝 두꺼운데 지금 저거 샘플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수치대로 해야 돼요. 한 5mm나 2mm 정도 2mm 정도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부분도 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엣지를 하나 잡아서 자, 링 누르면 이쪽 계열 엣지 평행인 게 다 선택이 되죠. 다시 선택 링 그리고 커넥트 면을 분할하는데 두 개를 어떻게 핀치를 써가지고 양끝으로 이렇게 몰리게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폴리곤 여기 면을 컨트롤 키로 선택해서 돌출을 주시면 되죠. 얼마큼? 살짝. 오케이. 자, 뒤에도 나와 있으니까 동일하게 이거를 다 선택해서 돌출을 줄게요. 일단은
많이 주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는 휘어 있고 여기는 평행이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저 밑에 가보시면 뷰 얼라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드 얼라인은 그리드에 맞추는 거고, 뷰 얼라인은 뭐냐면 선택한 폴리곤을 선택한 뷰포트와 평행하게 만들어줘요. 즉, 이 상태라면 탑을 선택해야 되겠죠. 제가 탑 뷰를 선택하는 상태에서 뷰 얼라인을 누르면 어떻게 됐죠? 다시 언두, 다시 뷰 얼라인 클릭. 아이고, 지금 프론트니까 어떻게 돼요? 레프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렬이 돼 버리죠. 언두, 그게 아니라 뷰 얼라인 탑을 선택하시고 클릭 하면 이렇게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작업할 때는 이게 선택하셔서 스케일로 한 축으로 계속 이렇게 줄여 주셔도 돼요. 마우스를 많이 몇 번 이렇게 드래그하면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뷰를 선택하시고 뷰 얼라인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버텍스에서도 마찬가지고 폴리곤에서도 마찬가지. 이건 동일하게 있는 메뉴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 명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지금 이 샘플에 있는 이런 모델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